저는 당신의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전통의 정신을 빼앗아 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기 한국의 옛 전통을 무시하려는 듯한 프랑스 건축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옥의 따뜻한 온돌과 고요한 전통을 지키려는 한국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순간, 과연 이 프랑스 건축가는 왜 한옥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추운 겨울 아침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제 이름은 오베롱 르페브르라고 합니다. 저는 현대적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건물을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한 프랑스 건축가예요. 처음 이 오래된 집을 봤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 집은 한옥하우스라고 불리며 오랜 세월 대대로 전해 내려온 아름다운 가족 여관이었어요. 나무 기둥, 곡선형 지붕, 그리고 한지 창문들은 모두 역사와 전통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집은 너무나도 추웠어요. 저는 집 주변을 걸으면서 겨울에 얼어붙은 기운이 구석구석에서 느껴졌어요. 창문에는 서리가 내려 있었고 문 손잡이도 만지면 차가웠어요. 저는 얼음 상자처럼 느껴지는 집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집을 따뜻하게 해주어야 할 난방 기구들은 낡고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저는 거의 손님들과 직원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대받았어요. 처음에는 도전을 좋아하는 제가 매우 신나했어요. 제 현대적인 프랑스식 아이디어라면 이 문제를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기술과 첨단 디자인만이 해답이라고 믿었어요. 저는 방들을 빠르게 따뜻하게 해줄 고성능 난방 시스템을 설치하는 많은 계획들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현대적인 방법이 예전의 낡은 방법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일을 시작하면서 뜻밖의 사실을 발견했어요. 바닥을 점검하고 몇몇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온돌이라는 전통적인 한국 난방 방법에 대해 들었어요. 사람들은 온돌을 집 전체를 바닥부터 따뜻하게 해준다고 설명했어요. 부드럽고 포근한 열기가 방마다 가득 퍼진다고 했어요. 이 아이디어가 저를 매우 흥미롭게 만들었어요. 예전에는 전통적인 방법에 대해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었어요. 저는 항상 최신 기술만이 충분하다고 믿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이 집을 면밀히 조사하며 공부했어요. 방들을 재고 메모를 하며 오래된 난방 기구들과 나무 바닥에 스케치를 그렸어요. 또한 이 집의 주인인 김대현 씨와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는 오랜 세월 이 여관을 소중히 돌봐오신 다정한 분이셨어요. 김대현 씨는 자신의 조상들이 혹독한 겨울에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온돌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으며 호기심과 존경심을 동시에 느꼈어요. 비록 제가 현대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지만 이 전통 뒤에 숨은 깊은 역사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어느 아침 서리가 내려 덮인 마당을 걷다가 제가 배운 것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차가움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집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어요. 저는 옛날 사람들이 온돌의 부드러운 열기에 의해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던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이 오래된 집이 그렇게 구식이거나 비효율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명력과 숨은 지혜가 가득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전통적인 방식이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어요. 현대 기술과 옛 전통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한옥하우스의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모든 사람이 따뜻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싶었어요. 그날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을 했어요. 온돌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지역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드리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심지어 추운 나무 바닥에 앉아 부드러운 파도처럼 천천히 올라오는 온기를 상상하며 저녁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저에게는 극적인 순간이었어요. 때때로 옛 방식이 현대적인 아이디어만으로는 찾을 수 없는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서 있어요. 제 현대적인 기술과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을 섞어 한옥하우스의 새로운 따뜻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설레고 약간은 긴장되지만 두 세계를 결합함으로써 모두에게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게 제 모험은 시작되었어요. 저는 한옥하우스를 며칠 동안 둘러본 후 이곳이 단순히 차가운 바닥과 고장 난 난방기구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조용한 복도를 걸을 때마다 마치 집이 자신만의 비밀을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온돌이라는 한 단어가 계속해서 들려왔어요.
예전에는 전통적인 방법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저는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최신 기술이 제일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원들, 그리고 김대현 씨조차 온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 안에 호기심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온돌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바쁜 마음으로 나무 바닥을 쓸고 있는 한 직원에게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그분께서 웃으시며 온돌은 간단하지만 놀라운 시스템이에요. 바닥부터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거든요. 열이 바닥을 통해 천천히 그러나 고르게 퍼져나가요. 마치 부드러운 포근한 품에 안기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밤새도록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마치 따뜻한 담요가 밤에 살포시 몸을 감싸주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고 그 아이디어가 참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몇 날 며칠 동안 저는 지역 전문가들과 이야기하고 온돌에 관한 책을 읽으며 배웠어요. 한옥하우스 근처의 작은 작업장을 방문해서 한 장인이 전통 온돌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어요. 저는 그분의 작업장에서 낮은 벤치에 앉아 도구와 낡은 나무 기둥들에 둘러싸여 옛날 스케치와 심지어 온돌 난방 시스템의 작은 모형까지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분께서 각 세부 사항을 천천히 그리고 꼼꼼하게 설명해 주실 때 그분의 눈에서 자부심이 느껴졌고 어떻게 이렇게 오래된 방법이 지금까지도 효과적일 수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처음에는 최신 기술이 옛 전통보다 항상 낫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시연을 보면서 세대를 거쳐 내려온 진짜 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마치 숨겨져 있던 보물 같은 것을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배울수록 바닥에서 퍼져나오는 부드러운 열기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포근할 수 있는지 보게 되었어요. 또한 저는 김대현 씨와도 다시 대화를 나누었어요. 김대현 씨는 한옥하우스의 조용한 한 구석에 앉아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시며 우리 조상님들이 믿고 사용하신 온돌은 정말 믿음직했어요. 추위를 막아주고 가족들을 하나로 모아주었죠. 저녁이면 사람들이 따뜻한 바닥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안전함을 느꼈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실되었으며 제가 그분의 유산과 깊은 연결고리를 느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 시스템 그 이상의 것, 즉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의 일부라는 것이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저의 현대적인 프랑스식 디자인과 이 전통적인 방법을 섞으면 정말 특별한 것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현대의 태양광 패널과 온돌 시스템을 혼합한 스케치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지붕 위에 패널이 햇빛을 모으고 그 에너지를 저장한 후 밤에는 그 에너지로 바닥을 따뜻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했어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였어요. 옛 것과 새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결합말이었어요. 저는 제 스케치를 작업하면서 점점 더 신이 났어요. 한옥하우스를 문제를 해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담을 캠퍼스로 보게 되었어요. 따스한 빛이 나무 바닥을 타고 퍼지고 추운 밤에 떨지 않는 손님들의 미소를 상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 제 현대적인 기술과 온돌의 부드러운 힘을 결합할 수 있다면 과거를 기리면서도 미래를 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거라 믿기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저는 큰 창가에 앉아 서리가 내린 마당을 바라보며 배운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의 고대 지혜가 현대의 문제를 정말로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천천히 제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사람들과 그들의 전통에 더 깊이 연결되어 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들의 생활 방식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감상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한국의 유산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이면서 따뜻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다짐했어요. 과거로부터 배워서 한옥하우스의 미래를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제 여정은 진정으로 시작되었어요. 발견과 존중, 그리고 한국의 정신과 깊이 연결되는 여정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온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계신 분을 만나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혼자서 책을 읽고 몇몇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온돌에 대해 배워왔지만 이제는 오랜 세월 이 전통 난방법을 숙달한 진정한 전문가에게 배우고 싶었어요. 저는 전통 한옥들을 복원하는데 도움을 주신 유명한 장인 박민수 씨에 대해 들었어요. 그래서 근처 작은 마을의 한 작업장에서 그분을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제가 박민수 씨의 작업장에 도착했을 때 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나무 그리고 차 향기가 가득한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작업장은 작았지만
오래된 도구들과 스케치, 그리고 온돌 시스템 모형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민수 씨는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지닌 연세 지긋하신 분이셨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맞이하듯 저를 반겨주셨어요. 환영합니다. 오베롱 씨라고 천천히 또 분명한 한국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제 한국어가 부족했지만 그분의 다정한 말투 덕분에 저는 집에 온 듯한 편안함을 느꼈어요. 저희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이 비추는 방 안의 낮은 나무 벤치에 함께 앉았어요. 그러자 박민수 씨께서 온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온돌이란 따뜻한 바닥이라는 뜻이에요. 바닥에서부터 방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방식이죠. 바닥을 큰 따뜻한 담요로 상상해 보세요. 아래에서부터 천천히 열이 퍼져나가서 방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해준답니다. 라고 천천히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마치 쌀쌀한 아침에 떠오르는 첫 햇살처럼 부드럽게 빛나는 바닥을 상상할 수 있었어요. 그 후 박민수 씨께서는 자신이 만든 작은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형은 나무와 돌로 만든 단순한 구조물이었어요. 박민수 씨께서는 모형에 새겨진 작은 통로들을 가리키시며 이 통로들이 바로 따뜻한 공기가 흐르는 길이에요. 열이 고르게 퍼지도록 정성스럽게 설계되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분의 작업 하나하나에서 세심한 정성이 느껴졌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 기술을 완성해 온 이야기가 담긴 것 같았어요.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온돌이 단순한 옛 아이디어가 아니라 똑똑하고 배려 깊은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온돌을 발명한 분들이 얼마나 깊이 고민하며 추운 겨울에도 집안을 포근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박민수 씨,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배우셨나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자 그분께서는 부드럽게 웃으시며 저는 아버지께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도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가족의 전통이랍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를 존중하죠. 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씀에 저도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제 현대적인 아이디어도 흥미로웠지만 그 전통적인 방법 뒤에 담긴 풍부하고 깊은 역사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어요. 옛것과 새것을 조화롭게 섞으면 훨씬 더 멋진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첨단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스스로를 따뜻하게 만들어 왔다는 사실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만나 서로의 비밀을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 나서 박민수 씨께서 전통 온돌 시스템을 아직 사용하는 근처의 한 집에서 시연을 보라고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그분을 따라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지나 작은 정원이 서리에 덮인 소박한 집으로 갔어요. 집안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저는 그곳에서 가족들이 바닥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얼굴에 부드러운 온기의 빛이 감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장면은 생명력과 포근함이 가득했어요. 그곳에 서서 저는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 이상의 것임을 깊이 느꼈어요. 온돌은 사람들의 영혼 일부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박민수 씨께 배운 것들을 제 아이디어와 어떻게 섞을 수 있을지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한옥하우스를 다시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통을 기리면서 말이에요. 시연을 마치고 집을 나서면서 박민수 씨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오베롱 씨, 기억하세요. 진정한 지혜는 전통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온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가 서리가 내린 골목길을 걸으며 계속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차 영감을 받았고 현대 기술과 고대 지혜가 함께 어우러져 존중과 혁신을 모두 갖춘 해결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한옥하우스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법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와 아이디어 사이에 다리를 놓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박민수 씨의 작업장을 방문한 후 저는 온돌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제 현대적인 아이디어와 어떻게 어우러질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 곳곳을 여행하며 이 놀라운 난방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보고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전통 한옥들이 추운 겨울에도 어떻게 온돌을 사용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는 가방을 싸서 전통 속에서 자라신 제 아내 김지혜 씨와 함께 길을 나섰어요. 우리는 작은 마을들과 시골 도로를 지나갔는데 겨울 서리가 나무들을 반짝이는 얼음으로 칠해놓은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제가 눈을 돌릴 때마다 한국의 풍부한 역사를 엿볼 수 있었어요. 오래된 궁궐, 돌다리, 그리고 수세대에 걸쳐서 내려온 소박한 집들까지 각 장소마다 가족과 전통을 소중히 여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느 날 우리는 잘 보존된 전통 가옥들로 유명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하늘은 연한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저는 지혜 씨와 함께 좁은 골목을 걸었는데 옆으로 늘어선 오래된 집들을 보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한 집에 들어서자마자 즉각적인 변화가 느껴졌어요. 그 방은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온돌 시스템으로 데워진 바닥은 부드럽게 온기를 퍼뜨렸어요. 마치 부드럽고 꾸준한 포옹처럼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는 느낌이었어요. 그 집 안에서 저는 순이라는 친절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께서는 밝은 미소로 저희를 맞아주시고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셨어요. 낮은 바닥 쿠션에 앉으면서 순이 할머니께서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온돌이 얼마나 오랫동안 가족들을 따뜻하게 지켜왔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온돌은 단순히 열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 집을 지은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지요. 우리 선조님들은 집이 살아있고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법을 알고 계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머니의 말씀은 부드럽고 진솔하셔서 온돌이 단순한 난방 방식 이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온돌은 한 사람의 삶의 방식 그 자체였어요. 여행 중 저는 온돌과 최신 기술이 성공적으로 결합된 현대 건물도 방문했어요. 그 건물에서는 지붕에 설치된 대형 태양광 패널이 낮 동안 햇빛을 모으고 그 에너지를 사용해 바닥 아래로 흐르는 물을 데워 건물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옛것과 새것이 얼마나 부드럽게 조화를 이루는지 보고 정말 감명받았어요. 저는 많은 사진과 메모를 남기며 이 아이디어들을 한옥하우스에 적용할 날을 꿈꾸었어요. 제가 방문하는 곳마다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들이 집의 온기를 어떻게 기념하고 있는지 보면서 저는 옛 방식이 결코 구식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들은 똑똑하고 배려심 깊으며 역사가 깃든 지혜를 가지고 계셨어요. 심지어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자신들만의 현대적인 색채를 더하려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들의 열정은 전염되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문화에 깊이 연결된 느낌을 받았어요. 어느 저녁 지혜 씨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제가 모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정리해 보았어요. 저는 현대적인 태양광 기술과 전통 온돌 시스템을 섞은 계획을 스케치하며 이 전통의 핵심을 유지하면서도 최신 디자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어요. 계획을 세울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신나게 뛰었어요. 한옥하우스를 단순한 역사의 한 조각으로만 보지 않고 오늘날의 도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히 건물의 난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한 사람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정한 혁신은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당당하게 미래로 나아가는 데서 온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제 현대적인 프랑스 배경과 고대의 따뜻한 한국 전통 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여행을 마치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온돌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깊은 위안을 주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고 유산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 여정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저는 한국의 옛 방법이 굉장한 지혜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그 지혜와 제 아이디어를 결합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이해와 존경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한옥하우스로 돌아왔어요. 이번 여정은 때로는 경청하고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어요.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이 났어요. 전통 온돌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많은 예들을 보았고 또 현대 기술에서 나온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얻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결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한옥하우스에 다시 들어섰을 때 저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어요. 시원하고 오래된 나무 바닥과 빛바랜 난방 기구들을 둘러보며 이들이 다시 따뜻하게 빛날 모습을 상상했어요. 온돌의 부드러운 힘과 현대의 태양광 패널을 섞으면 이 오래된 집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제 아내 김지혜 씨와 한옥하우스의 주인인 김대현 씨와 함께 앉았어요. 가족 전통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여기셨던 김대현 씨께 제가 계획을 설명드렸어요. 저는 온돌의 아름다움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우리 전통을 이어가면서도 현대 기술을 더해 집을 따뜻하고 에너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라고 말씀드리며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바닥 아래로 따뜻한 물을 운반하는 파이프, 그리고 열을 고르게 퍼뜨리는 통로들을 그린 제 스케치를 보여드렸어요. 저는 각 부분을 천천히 분명하게 설명드렸어요. 김대현 씨께서 제 스케치를 보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처음에는 그의 얼굴에서 어떤 감정을 읽기 어려웠어요.
제 답변을 기다리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마침내 김대현 씨께서 저는 당신의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우리 전통의 정신을 빼앗아 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걱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당신의 유산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님들께서 온도를 정성스럽게 설계하셨고 제 아이디어가 오늘날 더욱 잘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라고 대답드렸어요. 아내 지혜 씨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저는 우리 전통을 사랑하며 자랐고 이제 그것을 기리면서도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오베롱 씨의 비전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김대현 씨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지시는 것이 느껴졌어요. 변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을 조금씩 보게 되신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희는 함께 힘을 합쳐 일을 진행했어요. 저는 집안에서 여러 날 동안 바닥을 재고 오래된 파이프를 테스트하며 새로운 태양광 패널을 어디에 설치할지 계획했어요. 자주 김대현 씨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느 추운 아침 한방의 온도를 확인하던 중 김대현 씨께서 이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오래된 집도 다시 따뜻해질 수 있고 우리 추억도 함께 간직할 수 있겠군요. 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또한 저는 온도의 세부 사항을 모두 아시는 지역 전문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했어요. 그분들께서는 사용할 최적의 재료와 찬바람으로부터 시스템을 어떻게 보호할지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꼼꼼하게 메모했어요. 현대 기술과 전통 지혜가 서로 도우며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전문가들과 함께 옛것과 새것을 섞는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디자인이 점점 구체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태양의 에너지가 포착되어 사용되면서 바닥에 부드러운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거의 눈앞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매일매일 도전과 작은 승리들로 가득했어요. 때때로 작업이 힘들어 새로운 시스템의 한 부분을 테스트할 때 뼛속까지 추위가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곧 따뜻하고 편안한 집을 즐길 행복한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힘을 냈어요. 난방된 바닥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노는 모습과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그런 이미지가 저를 더 열심히 일하도록 밀어주었어요. 어느 날 긴 하루의 작업 후 저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진행 상황을 바라보았어요. 새 시스템이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첫 징후들이 보였어요. 몇몇 현대적인 파이프와 옛 온돌 통로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고 희망차게 느껴졌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과거를 존중하며 모두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노트에 오늘 우리는 옛것과 새것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았습니다. 이 다리가 한옥하우스뿐만 아니라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따뜻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적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노트를 덮으며 저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에 미소 지었어요. 현대적인 아이디어와 전통 지혜를 혼합하는 이 여정은 도전적이지만 약속과 희망이 가득한 길임을 느꼈어요. 마침내 저희의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은 날이 왔어요. 한옥하우스를 걸으면서 바닥에서 부드럽게 퍼져나오는 새로운 온기를 느꼈어요. 이 순간은 제가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부터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한때 차갑고 매력 없던 오래된 나무 바닥이 이제는 부드러운 열기로 빛나고 있었어요. 그 차이를 느낀 모든 분들의 눈에서 변화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본관홀에 서서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새로 설치된 태양광 패널에 닿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이 패널들은 낮 동안 태양의 에너지를 모으고 그 에너지가 바닥 아래 파이프를 통해 전달되었어요. 열은 옛 온돌 통로를 따라 퍼져나가며 방 구석구석에 고르게 전달되었어요. 마치 마법처럼 현대 기술과 고대 전통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것이었어요. 제 아내 김지혜 씨께서 다가오셔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오베롱 씨, 이곳을 보세요. 우리 집이 이제 따뜻해졌고 새로운 시작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현대적인 아이디어와 강한 의지를 갖고 이곳에 왔지만 동시에 과거와 미래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한옥하우스의 주인이신 김대현 씨도 새 시스템 공개식에 함께 계셨어요. 김대현 씨의 얼굴에서 처음에는 걱정이 보였다가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시면서 따뜻한 바닥을 만져보시고 고개를 끄덕이며 승인하셨어요. 저는 우리 전통이 사라질까 걱정했었는데 이제 오히려 더욱 강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과거를 버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그 위에 새로운 것을 쌓았답니다. 라고 조용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제 마음속에 희망이 차올랐어요. 마치 그의 마음에 쌓였던 무거운 짐이 한순간에 내려진 듯 그 느낌이 주위 모든 분들에게도 퍼진 것 같았어요. 한옥하우스의 변화는 단순히 건물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옛것과 새것의 아이디어를 하나로 모으고 선조들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의 혁신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어요. 난방된 바닥에서 가족들이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아늑하고 안전한 방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상상을 할 수 있었어요. 한때 차갑고 조용했던 집이 이제는 생명과 온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본관홀에서 작은 축하 모임을 열었어요. 모든 분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공기는 흥분과 감사로 가득 찼어요. 저는 온돌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신 박민수 씨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분께서 제 어깨를 토닥이며 오베롱 씨, 여기서 정말 멋진 일을 해내셨어요.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발전을 향한 열망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고 이번 여정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사람, 역사, 그리고 희망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어요. 그날 밤 저는 김지혜 씨와 함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지혜 씨께서는 만약 이런 방식으로 더 많은 오래된 집들이 부활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동의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프로젝트들을 계속해서 진행하며 현대적인 아이디어와 전통적인 가치를 섞어 나갈 것을 다짐했어요. 축하 모임이 끝난 후 저는 마당을 한적하게 산책했어요.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위를 올려다보며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깊은 성취감과 평화로운 마음이 제 안에 스며들었어요. 저는 함께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이 단순히 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현대 생활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공간을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한옥하우스에서의 작업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우리 프로젝트의 성공은 모두를 위한 밝은 미래를 향한 작은 걸음일 뿐이었어요. 저는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경청하며 배우고 함께 노력할 때 과거와 미래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새로운 도전을 향한 열정으로 앞으로 다가올 따뜻한 날들을 기대하며 전통과 혁신이 어우러진 우리의 여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영감을 줄 것임을 믿게 되었어요.